살아있는 개에게 물려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사냥개 3마리가 80대 노인을 공격해서 전체 6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반려견 훈련사 이웅용 키움플레이 소장 연결해서요. 개물림 사고의 원인과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이웅용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웅용 훈련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사람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한 20여 년간 반려견 훈련사로 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러시면서 긴 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사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가까이에서. 어떤 사고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개물림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예.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네. 반려견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그렇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문제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반려견 훈련사로서는 매우 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최근에 아무래도 발생한 사건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춘천 사고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80대 노인께서 멧돼지 사냥용 사냥개 3마리에게 물려서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주인 말에 따르면 개들을 우리에 가둬놨지만 이 개들이 땅굴을 파고 탈출했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그게 네.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건 그럼 그 사냥개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자꾸 순한 견종이라 하더라도 예, 성향이나 본능, 그리고 자라는 환경 등에 따라서 공격성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멧돼지 사냥개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동물을 사냥하는 개라면 네, 사냥 본능을 키우는 훈련을 했을 거고, 예, 기질이나 성향도 방향으로 자라왔을 텐데, 예, 견사를 짓거나 했을 때는 그 울타리 밑부분이 있죠. 땅에 있는 네, 밑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예, 아이가 땅을 팠을 때도, 반려견들이 땅을 팠을 때도, 이제 땅이 파지지 않게끔, 네. 어, 그런 거를 예측을 하고 미리 작업을 해놨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힘도 세고 위험한 사냥개들인데,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거, 뭐 상식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이 노인께 상해를 입힌 개들 3마리는 안락사 조치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우리의 다른 개들이 또 있고요. 이 개들은 현재 그냥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개물림 사고가 나면 안락사에 대한 이슈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많이 해결 방법이 네. 결정되는데 해야 된다 아니다를 이렇게 논쟁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저는 훈련사로서 아이가 문다 그래서 안락사 하는 거는 반대를 하고요. 예. 보통 관리자에 대한 책임 부과 등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하는 것이 음. 옳다고 보여집니다.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그렇죠. 네네네.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다른 개들 이 관리자가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위험한 사냥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락사까지 가기 전에 보호소 및 위탁관리 시설에 네. 맡기는 등 조치도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한 조치가 빨리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이번 춘천 사건이 발생하니까 바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청취자께서도 아마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50대 네. 여성분께서 산책하시다가 대형견에게 물려서 숨진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이런 대형견, 맹견, 사냥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 대책 마련해야 한다 목소리가 높았는데 왜 여전히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걸까요? 어, 뭐, 반려인들도 인식도 높아지고 올바르게 교육시키고 있는 보호자들의 수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늘어났는데, 네, 다양한 매체로 대한 영상도 보고 정보도 얻고,
책도 읽어보면서 내 반려견에 대한 문제 행동이 보이면 그것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이야기도 항상 하지만 예. 공원 같은 곳에 나가보면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안 지켜주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 예. 뭐 점검하는 모습도 보기 어렵고 네. 뭐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떠나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이를 모두가 지켜나가는 사회적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안 지켜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좀 나아질까요? 꼭 필요한 대책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자 또는 관리자가 내 예. 반려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요. 네. 내 반려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의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각자가 다 그리고- 그렇게 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그렇죠. 조금 지키고 관리하는 감독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호자의 노력,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자가요. 예. 네, 보호자가 네. 관심을 갖고 노력을 안 한다면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각별히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네. 관리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보호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각성을 하고 스스로가 조심 보호를 해주지 않으시니까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큰 문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든지 노약자분들, 동네 대형견이나 맹견이 있는 곳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현행법으로 지금 개물림 사고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개들에게 입마개를 의무화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키우는 반려견에게 입마개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보호자가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내가 키우고 있는 개가 착하고 물리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커서 산책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뭐 두려워할 수 있다면 네. 입마개를 하고 산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네. 또한 반려견이 공격성이 있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면 입마개를 네.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입마개를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위험한 개로 간주하고 거부감을 보이는 예. 비반려인들도 계시지만 네. 입마개는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보호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당장 모레부터요. 산책하는 반려견 목줄 길이가 반드시 2m 이내여야 하게 되고요. 또 목줄 길이가 2m가 넘게 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목줄 길이가 2m로 줄어든다면 네. 반려견이 보호자와 떨어지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나 네. 순간적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규정 잘 지키셔야 되겠고 보호자들께서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반려견 훈련사 이웅용 키움플레이 소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